네,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검찰 고발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과연 내국인을 사찰했는지 여부인데요. 네, 검찰의 수사가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국정원 해킹 의혹 수사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 배당이 곧 될 걸로 보이고, 네. 자, 검찰은 어떤 점을 규명해야 할까요? 일단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수사의 단서가 나오면 이제 그 단서에 기초해서 수사를 해 나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 수사의 단서라고 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20개를 구입을 했다. 예. 그다음에 국정원의 그 담당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예. 근데 그 유서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검찰이 수사에 돌입을 하려면 예. 우선 어디에서든지 간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정치연합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그 고발한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아직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취지가 이 민간인에 대한 감청을 하려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았다. 또는 적대적인 외국인에게 하려면 대통령 승인을 받고 있는데 그걸 안 받았다. 예.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한 내용은 보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악성 프로그램을 깔았다라든지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은 아직은 전혀 무슨 그 법 위반한 내용이 안 나오는 아직은 주장이죠. 그래서 새정치연합에서 아마 이제 국정원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하니까 또는 여당이 협조를 안 하니까 어떤 압박한다는 정책에서 괜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고발장을 받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가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진행을 두고 봐야죠. 왜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증거자를 수집하는 게 제일 큰 힘 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고발장의 내용 보면은 지금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 정리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상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리도 없는 것이고 일단 접수가 되면 검찰로서는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이 일반 민간인을 감청했다면 이건 중대한 범죄죠. 법정형도 1년에서 10년 이하고 마땅히 관련자를 처벌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아직 그거 안 나왔기 때문에 검찰도 특히 이제 국회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주의를 봐가면서 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은 주장이다라는 이제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팀에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도 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것이 이제 국가정보원에 혹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공안부에서 주로 하는 것이 맞을 걸로 보이고요. 공안부요? 예, 그렇습니다. 공안부에서 하는 게 맞는데도 공안부는 또 그 대신에 해킹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최첨단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같은 그 중앙지검에 있는 첨단 범죄 수사부가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보통 이번 사건 같은 정치적 사건, 그러니까 야당은 고발을 하고 여당에서는 이게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성격이 굉장히 짙은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수사라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과연 수사를 어디까지 벌릴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국익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 또 국가 보호한 능력, 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아직은 그 구체적인 단서가 안 나와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만약에 실제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 하면 국정원이 뭐 본인들은 뭐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 보면 우리가 많이 봐왔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인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도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장 두 분이 구속되고 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또 뭐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정원이 또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약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또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엄히 처벌을 해야 되고 국정원 자체에 대한 개편까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그 대신에 이게 우리의 사이버 보안 능력이 외국외로 노출되는 건 좋지 않으니까 그 비밀을 유지해가면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는 지금까지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땐 그런 걱정을 예.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주장들을 많이 예. 하시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그건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사이버 보안 능력이 노출되는 것은 예. 우리 그에 대한 무장 해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주장을 떠나서 냉정하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차근차근 수사를 해 나가야 되면 예. 수사를 하게 되면 야당은 검찰에 이번 사건을 고발했고 또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자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지금 공개적인 청문회는 여는 건 아니지만 청문회에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정보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이고 또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양갈래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텐데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 눈치를 봐서는 될 것은 아니고요. 이제 네. 국회가 보면은 이제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소관부서별로 이번 사건에 관해서 자료를 취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취합한 것을 정보위원회로 넘기면 정보위원회가 주관해서 한다고 하니까 정보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공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 양갈래로 가더라도 실제 그 압수수색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다른 자료들이 있어야 되니까 예. 아마 국회 정보위에서 취합한 그런 자료들이 수사의 기초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일단 뭐 정치 공방으로 갈 일이 아니고 명확한 증거로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의 단서를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정원 직원의 차량 진위 논란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실험 결과도 이제 발표됐고 그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그럴 수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화면을 봤을 때는 예. 한쪽은 녹색이고 한쪽은 예. 흰색이더라고요. 색깔이 예. 다르게 보이죠. 예. 그래서 저는 경찰이 다른데 동영상을 잘못 편집을 했는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예.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안 믿는 거죠. 우리 예. 이 경찰도 안 믿고 국정원도 안 믿는 겁니다. 예. 이걸 조작하는구나 그런 불신이 문제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임모 씨 차량과 경찰 실험 좀 화질이 좀 낮은 지금 사진이죠. 가운데가요. 그리고 경찰 실험이 이제 고화질로 됐을 때 표현되는 이제 색깔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화소가 좀 낮은 저 왼쪽 사진들을 보면은 예. 번호판이 흰색이거든요. 예. 흰색은 아마 3년 전부터인가 아마 새로 나온 그 번호판이고요. 예. 오른쪽에 고화질로 된 고화소죠. 저거는 번호판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녹색은 예전에 나온 차들은 예. 녹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발표한 그 동영상에 하나는 녹색이고 하나는 흰색이니까 예.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따라서 국정원 직원의 자살이 아니라 혹시 타살에 이런 거 그렇죠.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예. 자, 경찰이 재연까지 하고 이게 바꿔치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예. 아직도 이 부분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과수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명백하게 이번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서로 국민들의 불신의 시각을 보이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 국정원이 처음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런 뭐 잘못을 저지르지 원죄가 않았다면 있습니다. 예. 이런 불신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매번 이런 사건이 연루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그 국정원은 정치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민간 사찰에 문제가 되는 게 소위 정적을 예. 몰래 도청하거나 감청한 거 아니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예. 간첩을 감청했다 또는 중요한 범죄인을 감청했다. 그거를 국민들이 문제 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왜그런가 하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옛날 중앙정보부 때나 안기부 때나 국정원 때나 어떤 정적에 관한 것, 정권에 예.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 주면 대통령이 보고 잘했다고 그러면 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걸 가져올 때 예. 대통령이 엄히 야단을 치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시면 예. 이거는 저절로 없어질 문제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 역대 대통령들께서 그 점은 좀 소홀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앞으로도 뭐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대통령들께서도 국정원에 대해서 예. 그렇게 엄히 하시면 국정원의 이러한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지 정치 개입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뭐 공안부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보셨는데 어느 팀에 배정이 되고 또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